중국 내몽골 자치구에는 후허하우터라는 감옥이 있는데 이는 후허하우터시 위치안구 샤오헤이어 동을따오 마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옥은 내몽골 자치구 감옥관리국 산하에서 관리하는 감옥이었는데 초기에는 이도화 노동교양소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도화란 에르다호강에 위치한 노동교화소로 지역 이름을 따서 만든 교도소였습니다. 그곳은 징역 5년 이상에서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수감되는 곳이었습니다. 중국이 1990년대로 접어들어 경제가 급상승하면서 강력범죄가 늘어나게 되었고 중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을 수감하는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교도소에 최신식 설비를 설치하고 시설을 대폭 완화해 호하우토 제2교도소라는 이름으로 중형 죄수들을 수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교도소가 비교적 경범죄나 사회적 위험도가 낮은 짧은 형기를 받은 단순 폭력범죄자 그리고 절도범을 수감한 반면 제2교도소는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수감자인 살인범, 마약 밀매자, 강도, 조직폭력배 등 중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수감하는 곳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시설이 최신식 시설로 보완되다 보니 수감자들은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었고 교도관들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다 보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형제처럼 지내던 4명의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자오하이창은 살인 혐의로 사형을 받아 장기 복역 중이었고 그리고 나이가 가장 어린 리홍비는 절도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으며 동야지와 가오보는 살인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열 맞춰서 한 줄로 일어난다. 저 자식들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나라에서 주는 월급 받으면서 편하게 먹고 산다니까. 우리가 알아서 자고 먹고 할 텐데 말이야. 꼭 이렇게 한 줄로 세워서 들어가게 하냐고. 그러게 말이야. 다자님 사학의 죄수는 뭐 인권도 없나? 형님도 잡히지만 않았어도 여기서 이러고 있을 뿐이 아닌데 말이야. 예? 그러게 말이다. 이 사람 팔자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자오하이창은 1981년생으로 그가 교도소에 들어오게 된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으나 삼촌 집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돈을 받고 하이창을 입양 보냈는데 그때부터 하이창의 인생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삼촌이라고는 하지만 친아들도 아닌데 그 집 아이들과 한 집에서 보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삼촌 집에 호적은 올렸으나 어린 나이에 학교는 가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하겠다며 집을 나와 거리에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삶은 계란도 팔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의 나이 18살에 왕펜넨이라는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했으나 아들 하나를 낳고 2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후 마땅한 돈벌이가 없이 트럭 운전수며 택시기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강도짓 한 번이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 2004년 4월 가면을 쓰고 친구들과 함께 처음 금빵을 털었습니다. 처음 강도짓을 해본 하이창은 강도가 적성에 맞는다며 계속해서 강도짓을 했는데 야, 이거 강도짓이 나하고 짝짝 맞는데. 그러길래 뭐하러 트럭 운전 같은 거 하고 살아. 한탕에 팔자가 바뀌는데 말이야. 야, 그런데 금은방은 이제 그만 터는 게 낫지 않아? 너무 털어서 언젠가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택시나 들어볼까? 택시? 그러다 우리가 맞으면 어떡해? 아이, 그렇지. 그럼 여자 택시 운전수는 어때? 그건 해볼만 하겠네. 동차오와 자오하이창은 여성 택시 운전수를 상대로 강도짓을 해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일단 내가 택시를 잡고 앞에 타. 그리고 순티로 비포장길로 가자고 해. 옥수수밭 가는 비포장길 말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거기는 뭐하러? 아이, 그때 한번 시내 근처에서 털다가 아차했으면 경찰한테 걸릴 뻔한 거 못 생각 안 나? 맞다. 알았어. 저 멀리 택시 한 대가 달려오자 하이창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 괜찮아? 자오하이창은 한숨을 내쉬며 야, 그냥 가라.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이, 짜증나 그러. 아이, 택시를 잡았으면 어디를 가서 말을 해야지. 왜 다 타고서 욕을 하니까? 깨지라고 임마. 참나, 재수가 없으려니까. 동샤오가 택시를 보내자 잠시 후 또 다른 택시가 한 대 달려왔는데, 택시.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하이창은 택시 조수석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운전수가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뒤에 있던 동차오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기차역까지 가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럼 타세요. 자오하이창이 조수석으로 타고 동차오는 뒷좌석에 탑승했는데, 한참 비포장을 달리던 하이창은 이거 차 승차감이 좋네요. 이 차가 조금 비싼 차라서요. 그때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차오가 한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하이창과 동차오는 흔적이 남지 않게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돈통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인숙에 숨어있던 두 사람을 검거했고, 2004년 7월 사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월 내몽골 후허아우터 감옥에 수감되어 리홍빈과 함께 한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리홍빈은 네 사람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죄수였는데, 아버지가 목수였던 그의 가정 형편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초등교육도 마쳤고 공부도 곧잘했던 그는 어린 나이에 돈을 벌겠다며 도시로 이사와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는데, 목욕탕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 매일 술 마시고 마작방을 기웃거리게 되었고, 그러다 도박빛에 허덕여 강도짓을 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되어 특수강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야진은 1999년 절도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석방된 후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20여 건이 넘는 절도와 3건의 강도 사건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가오보 또한 사회에서 씻을 수 없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악명 높은 후허하우터 교도소로 끌려오고 말았습니다. 2008년 어느 날, 집중. 자, 오늘부터 외벽 보수 공사 현장으로 인원 보충이 투입을 되니까 호명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온다. 리팡, 바오타오, 자화이창, 레이커. 교도관이 10여 명의 죄수를 호명하자 그렇지 않아도 잡일이 많아 귀찮은데
공사 현장 일까지 하게 생겼다며 토덜대기 시작했습니다. 형, 방금 형 부른 것 같은데요? 하이창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러게 말이다. 죽이려면 빨리 죽일 것이지. 일이란 일은 다 시키고 그때 사용을 시키려고 저러나. 형님도 참,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잠시 쉬러 간다 생각하세요. 사이렌이 울리고 호명한 인원은 공사 현장으로 투입되었는데 하이창은 걱정하며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으나 막상 해보니 일이라고 해봐야 가벼운 조립식 판넬을 시멘트 위에 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 휴식 시간도 많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레미콘 들어갑니다. 뒤에 서 계신 분은 한쪽으로 비켜주세요.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하이창은 쪼그리고 앉아있다 자리를 비켜주며 레미콘차 윗부분을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들어옵니까? 글쎄요. 정해진 게 없어서 몇 번인지는 몰라요. 현장이 워낙 주먹구구식이라서 들어올 때도 출입명부에 기입도 안 하고 막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원래 시멘트 싣고 오는 차들이 저렇게 위가 다 뚫려있나요? 그럼요. 시멘트도 바로 부어버리니까 좋은 차 쓸 필요도 없어요. 하이창은 레미콘 기사의 말을 듣는 순간 레미콘 차가 교도소를 나갈 때 출입명부를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를 수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만약 레미콘 차가 교도소를 나갈 때 몰래 트럭 위에 올라탈 수만 있다면 교도소를 탈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작업장 특성상 서로 감시하기 위해 2인 1조로 일을 하고 있어 파트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서는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야, 동지야. 사실은 말이다. 오늘 일하다 레미콘 기사한테 들은 말인데 그 차가 나갈 때 검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 레미콘 차에 올라탈 수만 있다면 탈출이 가능하겠는데 어때? 나는 탈출하기로 마음먹었거든. 아이 미쳤어? 아이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야지. 무슨 소리야? 타로카드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라고. 아이, 너도 어차피 사형이 아니냐. 그날 죽으나 이날 죽으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성공하면 신분증 사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자고. 동야진은 하이창의 설득에 넘어가 레미콘차가 시멘트를 붙자마자 기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는데 야, 오늘부터 공사 현장 일이 취소가 되었으니까 그 부역자들은 운동장에 가서 여가 활동을 하도록. 저런 미친놈이. 야, 공사가 취소됐다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서 물어볼 테니까. 하이창은 교도관을 찾아가 분이 풀리지 않은 말투로 아니, 교도관님, 갑자기 이렇게 공사를 중단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야, 뭐야? 공사가 중단돼서 일이 없으니까 편해진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무엇이냐, 건물을 직접 제 손으로 지었다는 그 자부심이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건 그렇고
아무리 그래도 공사가 중단되면 사전에 통보 한 번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미쳤나? 교도관한테 명령하는 거야? 교도소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하이창은 탈옥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아쉬워했고 공사가 재개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2009년 7월 중단되었던 교도소 보수공사가 재개되면서 이제는 레미콘 시멘트 차량뿐만이 아니라 목재, 타일, 벽돌 등을 나르는 트럭들이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트럭도 많아지고 감시도 심해졌다고. 아이씨, 미치겠네.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얼마 후 하이창은 친구에게 전화해 탈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입고 나갈 경찰복이 필요하다며 두 벌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경찰복만 구해주면 건자재를 나른 기사에게 뇌물을 주고 부탁해 그 옷으로 환복한 후 차를 타고 탈옥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형씨,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며칠 있으면 친구가 물건을 하나 건네줄 거예요. 돈은 섭섭하지 않게 드릴 테니까 그 물건 받아서 우리를 좀 태우고 탈출시켜줄 수 있겠어? 웜에? 이런 미친 인간들이 나를 뭘로 보고 누구 신세 조질 일이 있어? 한 번만도 쓸데없는 부탁하면 교도관한테 다 풀어버리는 수가 있어. 미안하게 됐수다. 없던 걸로 합시다. 교도관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하이창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탈옥을 눈앞에 두고 매번 실패하자 계속 감옥에 갇혀 산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한 것인지 알게 되어 비로소 교도소에서 믿을 수 있고 시도해 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리홍빈과 가오보를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이창은 운동장에서 쉬고 있는 리홍빈에게 다가가 아이고야, 이거 날씨는 기가 막히게 이거 좋구만. 사회에 있었으면 애인하고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인데 말이야. 그렇게 말해요. 저도 잡히지만 않았으면 애인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예? 하이창은 홍빈에게 바짝 붙어 앉으며 그럼 자네 혹시 우리하고 같이 교도소 한번 나가보지 않을 텐가? 교도소를 탈옥한다고요? 에이, 작게 말해. 누가 듣는다고. 가오보하고 동야지는 뜻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자네도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 탈옥만 하면 따통시에 있는 후배한테 말해서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줄게. 어때? 일자리를 주신다고요? 그럼 저야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교도소 탈옥하려면 문을 4개나 통과해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특히 안구인식 출입문하고 지문인식 출입문은 교도관들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시도라도 한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그럼 뭐 하면 되는데요? 너는 플라스틱 파이프를 칼처럼 날카롭게 갈아두어 그걸로 교도관 놈들 위협하면 문을 열어줄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럼 형님만 믿겠습니다. 하이창의 설득으로 리홍빈이 합리했으나 사실 하이창은 따통시에 아는 조직폭력배 후배도 없었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한다는 사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탈옥에 리홍빈을 이용해 먹으려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2009년 10월 17일) 토요일, 교도관들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쉬고 있었고 최소 인원만 근무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후 선거가 있어 마을에서 들려오는 선거자들의 고성이 메아리쳐 교도소는 아주 어수선한 상태였기 때문에 탈옥하기에는 최적의 분위기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동야지는 작업장에서 혼자 쉬고 있는 교도관 란건고에게 달려와 와야야야야! 아이 교도관이. 아유 작업자가 쓰러졌네. 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장은 뭐하고 있어? 거기 어디야? 교도관 란건고가 동야지의 뒤를 따라가자 작업장 문 뒤에 숨어있던 세 사람이 그를 쓰러뜨리며 야, 너는 다리 잡고 너는 열쇠 뺏어. 교도관 손을 밧줄로 묶은 일당은 그를 일으켜 세운 후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허튼 짓 하면 이 자리에서 죽는 거야. 너희들 교도관 란건고가 그들을 뿌리치고 도주하려 하자 그때 동야지가 칼을 집어들고 교도관의 목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 아이 교도관이 피로 범벅되어 있는데 저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지? 그래도 일단 입어. 교도관 복이 있어야 나갈 수 있단 말이야. 하이창은 세 번째 문까지는 통과했으나 마지막 출구인 안구인식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교도관 한 명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 쪽으로 걸어가자 교도관 옷으로 갈아입은 가오보가 출입문을 잡고 나머지 인원이 교도소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출입 경비사무소를 통과해야 했는데 피 묻은 교도관 복장을 수상하게 생각한 경비가 그들을 불러 세우자 다가온 경비원을 칼로 찔러 쓰러뜨린 후 철문을 열고 교도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탈옥에 성공한 하이창 일당은 교도소 앞에 세워진 택시를 보고 달려가 택시기사를 끌어내린 후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원래 계획한 대로 따통시로 도주할 계획이었으나 너무 다급하게 도주를 하다 보니 길을 잘못 들어 전혀 다른 곳으로 달아났는데 얼마 못 가 기름이 떨어진 택시를 버리고 다른 택시를 잡아탄 그들은 처음 계획한 도시로 도주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사망하고 탈옥수가 발생하자 경찰은 인근 지역의 검문소에 연락해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출입을 막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들은 숲속으로 들어가 능선을 타고 산을 넘어 따통시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밤새 산을 타느라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형! 더 이상은 못 가겠어. 갈증도 나고 배도 고파서 한 발짝도 가기 싫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여기서 멈출 순 없잖아. 그때 산등선을 넘어가던 리홍빈이 형님들 저기 불빛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 슈퍼마켓이 아닌가요? 네 사람은 산을 내려가 슈퍼마켓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 있던 빵과 소세지 그리고 음료수를 개걸스럽게 먹고 달아났습니다. 너무 놀란 슈퍼 주인은 여보세요? 아이 거기 경찰서죠? 아이 경비원 같기도 하고 경찰 같은 그 옷을 입은 네 사람이 들어와서 이 상점에 있는 먹을 것이랑 먹을 것은 다 처먹고 떠나놨어요. 그 사람들 인상착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무엇이냐? 얼마 전에 경찰이 주고 간 현상 수배범하고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잠시 후 거기 경찰서죠.
어제 새벽에 누가 집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물을 한 사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건장한 남자 4명 있어서 무서워서 물을 떠주는데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수배방 전단지에서 봤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지 계속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말이지 고구마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 다통시 진입로를 지키던 검문소 소장은 수상한 3륜차를 멈춰 세웠는데 실례합니다. 어디 가신데 좁은 3륜차로 5명이나 타고 가시나? 이리로 가는 중입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소장은 그들을 내리게 해 검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정체가 발각되고만 하이창 일당은 3륜차를 몰고 검문소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논두렁에 빠지고만 3륜차는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고 그 안에 있던 하이창 일당은 각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도주하던 가오보는 자신을 붙잡은 경찰관을 칼로 찔러 살해한 후 마을로 도주했고 동료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경찰관은 가오보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가오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했고 나머지 3사람은 무서워 새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이창은 인근 병원으로 달려가다 경찰에 쫓겨 칼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간 후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그곳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숲속으로 도주한 동야진은 얼마 못 가 경찰견에 발견돼 검거되었고 가장 몸이 빠른 리홍빈도 마을 입구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탈옥 66시간 만에 모두 검거된 탈옥범들은 다시 교도소로 호송되었고 2010년 7월 5일 내몽골 후하우토 법원은 폭동과 탈옥 그리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자오하이창과 동야지, 리홍빈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교도관 란건권은 1계급 특진을 받으며 영웅 칭호를 받아 열사묘에 안창되었습니다. 자오하이창과 동야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으나 리홍빈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되며 원심이 유지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 9월 28일 후하우터 법원은 3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사형을 판결했고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3사람은 형장으로 끌려가 처형당했습니다. 2010년 10월 23일 오후 후하우터 교도소장 장허핑은 직무유기로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